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연수팡입니다. 스트래티지 회장, 비트코인 연말 상승할 것이다.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들의 움직임이 좀 특별합니다. 그 내용들 잠시 후에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회장이 비트코인 연말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셀 회장은 기업과 ETF가 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속도는 신규 공급량의 4배나 다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양보다 4배나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공급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 기업과 ETF의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가 증거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2025년까지 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갈 것이고, 그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이 와도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거죠. 이런 정신력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분할 매집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지만 이걸 들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공포감이 계속해서 조성되면서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간다. 막 이렇게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공포 자극하는 기사들은 대부분은 이제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자주 출몰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는 결국에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자금들이 지금 기관으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지금 아까 사모으는 게 어디라고 했죠? 셀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업과 ETF. 지금 기업이 근데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기업의 이제 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기업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계속 비싸게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저렴하게 모아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게 되겠죠. 당연히 큰 기업들은 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을 확보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게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팔 사람은 개인들밖에 없어요. 기관은 잘 안 팝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 분할 매집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막 단타로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보통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축적해 나가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뺏기는 건 개인들인 거죠.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고, 아마 지금 물량을 뺏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 지금 댓글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그게 보이거든요. 비트코인만 안 간다. 다른 자산들은 다 간다. 왜 비트코인을 들고 있냐? 비트코인 그만 해라.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하나의 징표이죠.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지.
자, 시장의 심리를 이제 결국에는 읽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부정적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비관에 치우쳐 있을 때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약세 개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7만에서 10만 달러 추가 하락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분석업체 센티멘트는 이제 공포와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0만 달러 이하를 예측했을 때 비트코인은 반대로 반등하는 흐름을 실제로 지난 9월 초에도 비트코인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만 7,200달러까지 떨어지자 이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졌는데 이후 11만 8천 달러까지 급등한 사례가 있었고요. 센티먼트는 비트코인이 대중 심리를 거슬러서 움직여온 전례를 강조하면서 공포 속 매수가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28까지 내려왔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지금 이제 공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극단적 공포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extreme fear라고 이제 나오는 그 극단적 공포가 내려온다면 이제 진짜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오진 않았네요. 근데 뭐 여기가 꼭 바닥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라고 좀 보시면 과거에 바닥을 찍었었던 때 이때를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가 이제 10대 10에서 20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거든요. 이때가 20이죠. 그래서 이 규모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거의 하단까지 내려온 거고 그래서 이 하단선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거든요. 2025년 3월, 4월 이때 지금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 공포 심리가 가장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익스트림 피어가 나왔던 때고요. 그때 명확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샀던 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엄청난 수익권에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움직임은 결국에는 크게 상승하기 전에 이런 조정은 항상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죠. 이때도 3월하고 4월까지 꽤 긴 기간이에요. 이렇게 길게 보면은 거의 뭐 3개월 정도가 계속해서 조정세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이겨내고 나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와줬죠. 결국엔 이런 걸 잘 견뎌내면 결국에는 큰 수익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도 볼 필요가 있는데 재미난 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는 이 바이낸스 BTC와 USDT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BTC와 USD와의 이 가격 차이를 이제 프리미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바이낸스보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 웃돈을 주고 산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개인들이 이걸 지금 막 하락하는데 이걸 프리미엄을 주고 살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을 지금 사고 있는 세력들의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고래 1밀리언에서 10밀리언까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고래가 있거든요. 이 최상위 고래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인데 이 고래들의 최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다른 고래들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가장 큰 고래만 지금 쭉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 다 이쪽에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자체적으로 지금 고래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암암리에 몰래 매수를 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만 달러 선 정도가 이제 지지선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조정이 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지만 우선은 고래들이 이렇게 하락할수록 매수를 이어간다는 건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큰 고래가 그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투자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 6개월 새 33조 증발 증시로 자금 이동. 이것도 이제 재미난 건데요. 실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보유 금액이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89조 2천억 원이 집계가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1월 말 정점이었을 때 121조 8천억 원 대비 무려 32조 6천억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내 증시 상황과 좀 연결성이 더 크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국내 증시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고 뭐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차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하는 폭이 워낙 크니까 이제 국내 증시로 관심이 쏠리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면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관심을 안 갖죠. 근데 관심을 안 가질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매집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투자자들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 연준 장악, 비트코인과의 금의 대세 전환 신호일까라는 기사고요. 트럼프가 결국에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새로운 유동성 국면의 수혜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을 장악하려고 지금 끊임없이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자기 사람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의견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이제 그런 예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이제 그런 것들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페니메이와 이제 프레드맥, 이 모기지 시장에 대해서 개입 방안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플러댓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재밌습니다. 모기지 채권 매입을 이제 늘려서 파생 상품으로 듀레이션을 관리하면 이제 중앙은행 대저차 대조표 없이도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그 효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제 가능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FED에서 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이건 뭐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보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 9년 만에 최저 기관 매집 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더리움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중앙화 거래소의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수준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025년 9월 기준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1630만 개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2년 전에 2023년 초 2800만 개 수준에서 아주 크게 떨어진 거죠. 같은 기간 이더 가격은 20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2024년 중반 4000달러로 돌파했다가 2025년 초 일시적으로 2000달러로 또 하회하고 다시 4000달러를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 거래소 순유출 규모가 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역사적인 수준까지 이제 순유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집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의 재무 부분에서 상당히 빠르게 이더리움을 매집해 나가고 있는데, 월가에서 이제 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상장사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죠. 지금 거래소 보유량 9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마인은 현재 240만 개의 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2%. 그리고 68개 기관이 약 526만 이더를 매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크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매집량이 정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매도가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도 아직 다 팔지 않고 계속 사고만 있어요.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5%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갈 겁니다. 600만 개입니다. 테더에서 이번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신규 발행했다라는 부분이고, 거래소와 디파이 기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트론이 원래 1위를 했다가 왜 이더리움으로 이제 바꿨냐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거래 속도의 강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신뢰적인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큰 기관들에서 USDT를 사용하길 원하고, 그쪽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도 지금까지 탄탄한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기사는 이제 민명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한국 인구의 30%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량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가능성이 큰 나라예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많은 인구가 벌써 이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접근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24시간 기준 디지털 자산 거래량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상위 글로벌 거래소 10곳 중에 2곳이 또 한국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규제와 아직까지 명확한 이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옵니다. 계속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는 이런 기사들 보시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지기 전에 실제적으로 대응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 현금을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현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100%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걸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 기회다 싶어서 더 분할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일부 들고 가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대부분 기사들 그냥 넘어가도 될 기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라켄 같은 경우도 지금 21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